오시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시맘님 하면은 항상 이렇게 학부모들을 위해서 앞장서신 분으로 항상 저희들한테 인상이 깊었고 제가 신문 기자 시절 때부터 이렇게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오시맘님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네. 그 탄핵 됐잖아요, 결국에. 저희들이 오시맘님하고 저는 계속 이렇게 시위 현장에도 부에나파크 매주 토요일 네. 시위 저는 뭐 어떨 땐 빠지고 DC 가고 막 출장 때문에 그랬지만 오시맘님은 매주 이렇게 지켜주셨는데 결과가 어쨌든 좋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한국이 되게 많이 부패했구나. 네. 그거는 많이들 이제 아시겠지만 부패함을 이제는 도가 넘어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지했다는 거에 되게 자책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실망도 많이 하시고 막 우시는 분들도 너무 많으시고 네. 유튜브 보면서 매일 밤 막 걱정하고 이러시는 분 많은데, 저는 항상 사람들한테 희망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왜냐면 탄핵은 당연히 안 좋은 거지만 6월 3일 조기 대선이 일단 조기 대선 남아있어요. 되게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이 탄핵과 계엄령을 통해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깨어났어요. 몰랐던 거를 많이 알게 됐고 사실 그동안에 정치 유튜버들도 많이 몰랐던 거를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한국 가장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예. 네, 네. 이 짧은 시기가. 이게 움직임이 있고 그다음에 그냥 평범한 시민들도 네. 한국 재판장들이 누가 재판관 솔직히 그전에는 헌법재판관은 누가 누군지 아무도 몰랐죠. 네네 예. 아무도 모르는데 이제 이름마다 다 알고 그 사람의 사생활까지 알고 막 예, 이런 시대 문영배, 같잖아요. 뭐 정계선, 이미선 이런 사람들의 네. 사생활까지 알게 되고 너무나 부패했던 것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네. 이미선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여동생이 네. 이상희 변호사가 탄핵 반대 그 주동자 중에 한 명, 탄핵 찬성 그 주동자 중에 한 분이고 정계선 남편 황필규 변호사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원래 리큐즈라고 그러잖아요, 미국에서는. 네. 예? 그 기피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걸 심리를 계속 봤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패하다는 걸 저는 의미한다고 보고요. 네. 예, 그래서 그리고 특히 그 헌법재판관 8명 중에 6명이 선관위원장 출신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볼 땐 그래요. 탄핵 각하나 기각을 하면은 자기네들한테 불리해질까봐. 그쵸, 들통나죠. 그래서 6대2까지 됐는데 나머지 2명을 설득했던지 아까 저희가 그 영어 방송에서 얘기한 것처럼 아니면은 3명이었는데 그 3명을 설득했는지 그 과정에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 한 달간 계속 이게 그 민기적거렸잖아요. 네. 그 선고가 안 나오고. 네네. 예, 그랬던 저는 것 같습니다. 협박당한 것 같아요. 왜냐면 예. 그럴 일이 없어요. 네, 사실. 저도 그리고 그렇게 봅니다. 많은 기대를 걸고 있었고 시민들이 이 사람들이 그래도 이렇게 들고 일어나서 바꿀 것이다 네. 라는 기대가 정말 컸는데 그렇게 8대 0으로 이렇게 한 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 네. 글쎄 저도 이번에 보면서 한국이 이렇게 사법 카르텔이 너무 부패했구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솔직히 지지율이 한 50% 육박하고 아니면 넘어서는 그런 여론조사도 나왔는데 그런 와중에 헌재가 그렇게 판결을 내렸다는 거는 그만큼 한국이 굉장히 부패했다는 걸 의미하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계속 과거에 얽매일 수 없고 미래로 전진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우파 진영에서는 그걸 또 믿더라고요. 윤 어게인 해가지고 일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또 출마한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지금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윤어겐 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트럼프도 미국에서 2016년도에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얼마나 욕을 먹었어요. 네. 그리고 이때 파가 되게 확실히 갈라졌고 네. 그다음에 정치에 관심 없던 사람들도 미국을 살리려면 우리가 정치를 알아야 되는구나 이게 생기고 그다음에 4년 동안 바이든 대통령 때 미국의 이 부패한 정치를 이게 다 드러났어요. 그 4년간 너무 힘들었고 네.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한국이 약간 그런 상황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지금 저희 바이든이 당선됐을 때 맞아요. 상황하고 굉장히 흡사합니다. 맞아요. 똑같이 하고 있고 미국이 이제 인종이 많은 나라니까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를 이미 실험을 해보고 그리고 한국은 이제 당연히 더 작은 나라니까 이게 통과할 거다라는 그런 약간 마스터마인드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뭔가가 이미 실험을 해보고 여기서도 될 거야라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나겐이 되면 너무 좋죠. 지금 미국이 트럼프 어겐이잖아요, 사실. 네, 그렇죠. 근데 트럼프 어겐 때 관세랑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트레이드 워 그걸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트레이드 워. 저희 무역 전쟁. 무역 전쟁을 하고 있고 디지털 전쟁을 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도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이기고 있는 미국과 같이 이 동맹을 맺고 있고 그리고 반대에 나온 이재명은 중국과 맺고 있고 네. 지금 거의 1950년도대로 다시 돌아간 것 같아요. 네. 6.25 전쟁 이후로 북과 남이 갈리고 나서 미국에 붙었던 남한은 지금 이렇게 75년 이렇게 넘게 지났는데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북한과.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점인 거죠. 여기서 한국은 성공의 길로 갔고 북한은 완전히 그 자멸의 길로 간 거죠. 네네. 그동안에. 근데 여기서 이제 이재명을 뽑는다? 그러면은 북한의 길을 똑같이 왜 history repeats itself 역사는 다시 되돌 같은 발걸음을 네. 하잖아요. 네. 지금 그 길에 놓여 있는데 한국 국민들이 얼마나 이거를 깨닫고 얼마나 알고 그게 너무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지금 이제 6월 3일 윤어게인을 어제도 제가 누구 한 분 만났는데 보수 진영 쪽에서 좀 목소리가 있으신 분 그분도 윤어게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윤어게인이 다시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헌법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하는 후보가 있으면 그 후보를 우리 그 보수 진영에서 지지하는 게 맞다고 보고 6월 3일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누가 그 글을 올렸어요. 게이트웨이 펀딧에서 미국 사이트인데 거기서 뭐라고 올렸냐면은 미국이 4년간 거친 거를 한국은 2달 만에 빨리 끝내야 된다. 그래야지 6월 3일에 이렇게 승리를 이끌어야 되는데 이게 여러모로 쉽지 않아 보이고 또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많이들 우려하고 있고 부정선거를 하는데 어떻게 이기느냐. 근데 똑같이 그것도 트럼프가 얘기한 것처럼 too big to rig으로 네. 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많은 표가 원래는 중립적이던가 아니면 투표를 아예 안 했던 20대, 30대들은 투표를 무조건 많이 해서 이게 막 80%, 70%, 80%까지 뭐 기대를 해볼 네. 수는 있지만 그만큼 투표가 있다면 아무리 부정선거를 하려고 해도 네. 이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됐었던 것도 네. 많은 분들이 부정선거 왜 맨날 보수들은 부정선거 얘기하냐? 그럼 윤 대통령도 부정선거 때문에 된 거냐? 이러는데 그 전에도 비디오에서 말씀하신 거 봤는데 그 이긴 말진 차이가 너무 적잖아요. 0.73%포인트 네. 차로 간신히 이겼죠. 네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 전에 윤 대통령이 이미 그거를 사람들이 너무 많이 표를 받았기 때문에 0.6 차이로 이긴 것처럼 이번에는 더 큰 차이로 이길 수 있게 이제는 20대, 30대도 다 깨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가서 투표를 한다. 네. 그러면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저는 제 생각에는 윤핵관이 왜 안 돼요? 왜냐면 정권 사범인 이재명도 나가는데 맞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이렇게 그 법도 뜯어 고쳐야 된다. 지금 한국 자체가 법 시스템이 망가졌다고 많이들 보기 때문에 윤어게인을 외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게 현실화 됐으면은 좋겠고요. 일단은 한국 6월 3일까지 그러니까 너무 이게 한국이 그 격동의 시대 같아요. 탄핵 그 계엄령 선포 때부터 또 탄핵에 이어가지고 또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그 선고를 하고 인용으로 그리고 이렇게 지금 당장 선거도 2달도 안 남았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되게 한국 정치가 굉장히 숨가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게 해피엔딩으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수 진영에서도 많이들 이렇게 이재명이 될 것 같다 그렇게 자포자기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 생각하세요? 안 돼요. 네. 그러면 안 되는 게 미국에서도 제 주변에 이제 보수적인 공화당인 친구들이 항상 그래요. 아, 나도 카말라는 싫은데 내가 트럼프 찍는다고 해서 되겠냐. 이렇게 말씀한 친구들이 여러 명 있었거든요. 저는 항상 뭐라고 꾸짖었어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맞아. 안 될 수 있는 거니까 절대 그게 제일 트럼프 때 위험한 카말라 생각이에요.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럼요. 네. 그러니까 부정선거 할 건데 어차피 이거 진 거 아니냐 하고. 네, 그죠? 근데 표를 보시면 압도적이었죠. 이게 미국의 다 빨간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해변가만 파란색 조금 있고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실을 알았다는 거죠. 네. 근데 3,000개 카운티 이상을 아마 트럼프가 이겼고 네. 카말라는 200몇 개? 아마 네. 그럴 거예요. 예. 네. 예. 거기서 부정선거가 있었음에도 그렇죠. probably 그랬을 그렇죠.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한국도 그럼 똑같이 캘리포니아는 아이디 확인 안 하니까. 아 진짜 너무 놀랐어요. 저 갔는데 얘기를 듣고 가방조차 갖고 가지 않았는데 이름만 물어보고 주소 얘기를 하고 끝. 네, 말이 안 돼. 그리고 아이디를 보여주면 그게 위법이잖아요, 오히려. 네. 캘리포니아. 하면 안 된대요. 보여주지 말래요. 이런 사람이. 그래서 너무 벙찌긴 했지만
그런 과정 아픔들을 통해서 더 단단하게 세워지는 거고. 네, 저도 그렇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미국은 난관을 헤쳐나가야 돼. 이겨야 되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싸워 나가야죠. 계속. 미국은 fight. 모든 게 다 느리잖아요. 뭐 병원 한 번 가려도 몇 개월씩 1년씩 걸리고 그러는데 한국은 가자마자 탁탁탁탁 하는 그런 시스템이 이미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이미 깨닫고 깨어있고 가서 선거를 한다. 그러면 그냥 게임 끝이에요. 저는 네. 미국하고 한국하고 다 그 선거 제도를 대만처럼 했으면 좋겠어요. 아, 페이퍼 발렛. 다 페이퍼 발렛으로 하고 종이 투표로 하고 그러니까 하루 그 할리데이로 만들어 가지고 네. 공휴일로 만들어서 페이퍼 발렛 하고 그러니까 수투표, 수개표 손으로 개표하고 그 자리에서 네. 그리고 수집계 거기서 네. 한국 반장 선거처럼 네. 그렇게 하는 게 제일 투명하지 않나 싶어요. 맞아요. 논란도 기계도 없고. 믿을 수가 없어요. 네. 그 기계가 맞습니다. 저도 다큐멘터리 계속 그냥 한쪽 후보만 나왔잖아요. 그것도 보면. 그렇고 요번에 정말 짤막한 영상이었는데 거기 일하시던 선관위 일하시던 직원이 100장을 넣고 이거를 표를 세면 5번 계속 다른 번호가 나온다. 100장에 네. 누가 갈리는 게 그때 그 선관위 일하시는 분이 설명하시기를 한두 표는 차이 날 수 있어요. 기계가 그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말이 안 되죠. 한 표도 그렇게 나오면 안 한 되는 거지. 표도 진짜 그게 사실, 얼마나 중요한 한 표일 수도 있는데 한 표로 갈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네. 선거들이 실제로 있어요. 없는 네네.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그거는 마치 이제 그 생각이 납니다. 작년에 미국 대선 때 11월 대선 때 미시건주에서 중국 유학생이 네. 투표한 게 적발됐거든요. 적발이 됐는데 부정표잖아요. 네. 근데 그게 그 총무처 장관, 미시건주 총무처 장관이 뭐라고 그랬냐면 Secretary of State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 사람은 범법을 저질렀지만 이 표는 유효표로 간주된다고 카운트 보트 한다고. 난 그거 듣고서 어떻게 미국이 이러냐. 이거 지금 경합주도 여전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누가 이 나라를 이끌고 가냐에 따라서 그런 법들이 느슨해질 수 있고 맞아요. 이거를 제대로 할 수 예. 있고 그게 너무 차이가 나는데 윤 대통령은 물론 이제 저는 소셜미디어에 욕글이 정말 많아요. 특히 틱톡하고 인스타그램은 네, 거기 젊은 좌파가 세대, 많으니까. 좌파가 많고 젊은 세대가 많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막 진짜 심한 욕까지도 하시는 네. 분들 계시지만 그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는 윤 대통령이 이게 계엄령이 불법이던 합법이던 이 계엄령을 통해서 그분은 자기 자신의 희생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감옥도 가고 나와서 탄핵도 당하고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 이기고 돌아왔다고 그런 표현했잖아요. 그쵸. 네?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알려지고 저도 그걸 의미한다고 봐요. 많은 사람을 깨웠다는 것 자체가 이긴 거라고. 네. 안 그랬으면은 20대들이 이거를 상관이나 했겠냐고요. 네. 저도 정치라는 세계가 30대 후반이나 돼서 눈에 들어왔는데 애가 있으니까 내 자녀가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이 와 이런 세상이구나 라는 걸 봤을 때 내가 지금 뭘 하질 않으면 내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정말 지옥 같겠구나. 예,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20대들은 그런 생각 하냐고요. 안 하죠. 예. 근데 이제야 깨어났잖아요. 내가 아무리 서울대, 고대, 연세대를 나왔어도 지금 이 한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됐는데 맞아요. 내가 직장도 못 구하고 네. 공산주의를 변하고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내 여태까지 열심히 일했던 그 한국에 다녀오신 분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구독자 미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국에 다녀오신 분이 두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은 완전히 이렇게 친중 국가가 된 느낌이다. 네. 그래가지고 시위 현장은 보수가 압도적으로 많긴 했는데 케이블 TV, 그러니까 유튜브를 일부러 그런 걸 찾아보지 않는다면은 케이블 TV나 TV, 그러니까 예를 들면 TV조선이나 그런 데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자기가 볼 때는 다 탄핵 인용 쪽으로 이렇게 네. 내러티브가 가고 있었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미국도 똑같았잖아요. 네. 미국도 MBC, ABC, CBS, 뭐 CBS, 뉴욕 타임스, 와포 다. 네. CBS 다 leaning left. 그러니까 네. 진보 좌파를 네. 밀지 트럼프는 욕하고 보수 공화당 대해서는 욕만 하고 네. 근데 이제 유튜버들을 사람들이 보는 이유가 돈을 받고 나라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들이 자기 일을 제대로 안 해요. 네. 그리고 주어진 대로 짜여진 이 내용대로 진짜 연극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보수 유튜버들은 누가 진짜 채널이 막 떡상 타가지고 조회수가 진짜 많이 나오고 막 후원금 많이 받고 이러질 않는 한 진짜 돈 한 푼 안 받고 그냥 일을 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네. 왜냐면 진실은 알려야 되니까. 네.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저도 그냥 여행 다니고 먹방하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러면은 마음이 좀 더 큰데 이렇게 저기 푸시해 주죠. 알고리즘에서. 알고리즘도 푸시해주고 오히려 그리고 더 인생이 즐겁고 네. 이렇게
따분한 정치 얘기 이런 거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정치는 그만큼 중요한 게 저희가 정치에 관심이 없으면은 네. 무식하고 사악한 사람들 밑에 통치를 받는다는 얘기가 네, 있잖아요. 그런 얘기도 예. 있고 저한테 막 이제 너 아르바이트 비용 얼마 받냐 막 이러시고 근데 돈을 줘가지고 하는 일을 하려고 그랬으면 제가 딴 데서 제 특기로 저 영상 편집 이런 쪽으로 예, 하니까 굉장히 그쪽으로 잘하시죠. 돈을 벌었겠죠. 제가 네. 왜 시위 현장에 매주 네, 나가가지고 네. 제가 사실 새벽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오시맘님이.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원래 영어권이고 하다 보니까 이게 글을 자막을 아무리 한글로 자동으로 붙는다고 해도 그걸 한 번씩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도 틀리는 게 많은데 그거 끝나고 나면 새벽 3, 4시 돼요. 그러면 이제 주말마다 그렇게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고마움을 표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지만 네. 되게 이제 그거에 욕하시는 분들은 그냥 진짜 모르고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왜 유튜브를 한다고 해서 돈을 쩐대기지 뭐 그렇게 돈을 벌려고 하는 일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제 좌파하고 우파하고 다른 게 우파는 팩트 나름 특히 미국에서는 팩트 위주로 가잖아요. 네. 정정 보도도 별로 없어요. 팍스 네. 뉴스나 이런 데 좀. 근데 좌파 진영 쪽은 보면은 페이크 뉴스가 너무 많고 너무 많아요. 디스인포, 미스인포가 너무 많은데 네. 자기네들이 오히려 우파 진영 보고 디스인포, 미스인포 뿌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한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네. 탄핵 29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예? 그리고 선관위가 가족 채용, 친인척 채용 이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1년에 160일을 해외에 나가 있대요. 이게 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간 곳만 또 투표율이 낮아지고 네. 얼마나 부패한지 알 수가 있는데 이걸 메인스트림에서 보도를 안 하니까 여전히 세뇌 당해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 네. 물론 뭐 우파 진영도 그렇다고 다 팩트 베이스만 했던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몇 가지는 이렇게 음모론으로 가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불리한 걸 보도 안 할 때가 있긴 해요. 하지만 좌파 진영보다는 훨씬 덜하고 네.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데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이렇게 쫙 퍼져 있잖아요, 나라가. 네. 3억 8천만이지만 쫙 퍼져 있어가지고 플라이오버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세뇌 잘 안 당하고 바이블 벨트를 필두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AM 라디오가 좀 보수적이고 하면서 반대부가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나라가 작고 밀도가 높으니까 너무 쏠림 현상이 센 것 같아요. 네. 예, 너무 쏠리면 그래서 그 탄핵 반대를 외치셨던 분들, 제 구독자분들이 한국에 가서 오신 분들이 얘기가 그 너무 그러니까 우리 우파 진영 쪽은 보수 유튜버들 많이 보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길 것처럼 얘기했지만 자기는 거기 가서 인용될 거라고 느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왜냐하면은 TV 방송이나 이런데 신문이 다 그렇게 때리고 네. 대부분이 그리고 택시를 타도 그렇게 그 인용을 원한다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 간극이 좀 있는 것 같다. 우리가 놓치는 간극인가? 아니면은 얘네들이 그냥 그만큼 세뇌를 잘 해가지고 이 인구가 우리가 이 숫자가 보수 진영이 좀 우습게 본 거 아닌가? 왜냐면 다들 기각 내지 각하 될 거라고 그렇게 많이들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당연히 생각했잖아요. 길거리에 당연히. 나가신 네. 분들도 진짜 어마어마했고 그거를 시위 현장은 확실히 더 많았대요. 네. 반대가. 그런데 이제 그 일반 민심들이 그러니까 일반인들 예를 들면 친구들 만나면 그 대부분이 저쪽 그 탄핵 인용을 원했다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정확한 그 데이터를 우리가 몰랐던 건가 아니면은 그분이 그냥 우연찮게 그런 사람들만 만난 건가 그냥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물론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불이한 판결을 내린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6월 3일에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 뭐 지지하는 후보가 있으신가요? 6월 3일에? 윤핵관 윤핵관은 원하시고 저는 오케이 윤핵관 알겠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온 것처럼 예. 그 비록 단임제이긴 하지만 한국은 원래 대통령이 한 번밖에 못하지만 네. 이번에 특별한 케이스로 특별한 케이스로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럼 트럼프도 3선 도전한다고 그러니까. 네 해야죠. 그리고 왜냐면 미국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렇고 한국도 한국 살리기 위해서는 윤핵관님은 정말 최고고요. 예. 안 되면은 그 다음 국힘에서 후보가 나오면 네. 너무 한쪽으로 쏠렸기 때문에 지금 이런 그쵸. 불링이거든요. 거의 이거는. 슈퍼 다수당 수준으로 192석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야당이 그래서 너무 그 거대 야당을 상대하다 보니까 결국 탄핵 30명이 탄핵된 거죠 결국에 네. 그 윤통까지 물론 탄핵 중에 이제 기각된 게 많긴 하지만 뭐 한덕수 총리가 해가지고 어쨌든 그 의회 독재가 너무 좀 심하다 네. 한국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너무 그 나경원 의원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전에는 협치였는데 지금 협치가 안 되고 있다고 이런 의회는 처음 본다고 네. 그런 말씀을 하는 거 보면 진짜 한국이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친중 국가로 가는 게 경제적으로 이제 혜택을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붙은 지금 CCP와 예. 지금 종북이라 그러잖아요. 네, 종북 종북이 세력들을 많죠. 종북 세력이 크죠. 네. 예. 그분들이 맞다고 생각해서 탄핵을 찬성을 했었던 건지, 그리고 이재명을 투표를 한다면 이 미국에서도 그렇지만 한국에서도 그 심볼리즘,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심볼리즘과 이 사람들이 상징? 네, 상징하는 것들, 그다음에 그 비전, 그 시각 맞나요? 네, 네. 시각을 되게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일단 탄핵 찬성 집회를 가면 태극기가 한 개도 없어요. 그렇더라고. 예. 맞나요? 한국에 태극기를- 계신 분들이 얘기해 주세요. 왜냐면 그러니까 영상으로 봤기 미국하고 때문에. 똑같아요, 그것도. 네, 예? 맞아요. 미국에서도 트럼프 지지 진영에서는 그 성족이 날리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한번 누구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길거리 딱 가는데 누가 시위를 해가지고 태극기를 휘날리면 그 사람이 보수일 것 같냐, 진보일 것 같냐? 그러면 당연히 보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성조기를 휘날릴 것 같으면 보수일 것 같냐, 진보일 것 같냐? 당연히 보수죠. 보수, 보통 네. 그러니까 이상해요. 어떻게 미국에서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처럼 되는 것 반국가죠. 같아요. 예. 당연히 반국가고, 그게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탄핵을 원했고 예. 그다음에 이재명을 투표하시겠다. 그러면 나라는 없어지는 거네요. 네, 왜냐면 그러니까요. 팔려가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공산주의를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아니 제가 아는 2세들 네. 뭐 아마 50만님은 제가 누구 얘기하는지 알실 거예요. 몇 분은 저기 공산주의자예요. 그리고 네. 마오쩌둥 좋아하고 김정은 좋아하고 그러는데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말하는 게 다 말도 안 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는 그거더라고요. 웨스턴 딥스테이트를 싫어해요. 아. 이분들이. 그러니까 그건 아시잖아요. 네. 저희들하고 공통점이 전혀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 특히 미국 정치에 있어서 딥스테이트 특히 민주당을 싫어해요. 네. 보면은 민주당의 그 히포크리시, 네. 그 미국의 그 데모크래트 파티의 그 히포크리시가 너무 싫고 그 위선적인 모습. 그리고 예를 들어서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이 조작됐다는 것까지도 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마가 커뮤니스트가 있어요. 마가 마가 커뮤니스트가 그 X에 이름을 내가 까먹었는데 있어요. 그 사람 굉장히 바이럴해요. 네. 마가 커뮤니스트가 있을 정도로 그 CIA 싫어하고 CIA 싫어하잖아요. 보수 진영이. 네, 맞아요. CIA 그 예전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면 JFK 암살에 CIA가 네. 가담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많은 이들 그렇게 생각을 맞아요. 하잖아요. CIA, FBI 다.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그러니까 생각이 같은 게 은근히 많더라고. 그런 거는. 네. 근데 공산주의가 괜찮대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부패한 걸 만들었다고 믿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그러면서 그 커뮤니스트, 그러니까 유토피아를 원하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저희들은 기독교 신자로서 유토피아가 불가능하다는 걸 알잖아요. 꼭 기독교 아니라도 지금 전 세계를 봤을 때 그리고 네. 기독교 자체도 모든 종교가 부패해졌고 저는 사람이 DNA 안에 부패가 저는 있다고 봐요. 다. 네, 그럼요. 그래서 유토피아는 지구상에서 있을 수 없다고 보는데 이 불가능하죠. 친구들은 그걸 믿어요. 이 친구들은 그걸 믿더라고. 그 천국 같이 살 수 있다고. 그거 시스템만 좋으면은. 근데 그리고 이 친구들이 결국 푸시하는 게 독재예요. 그게 이제 잘못됐다는 거죠. 독재를 좋아해요. 딕테이터를 좋아해요. 딕테이터를. 예. 그러면 전 세계에 그 공산주의가 성공했었던 나라가 있으면 한 곳이라도 돼보라고 그게 해요.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 중국을 드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중국이 된다? 경제적으로 이렇게 그 GDP 2위까지 올라갔잖아요. 미국이 전 세계 GDP의 4분의 1, 25%인데 네. 중국이 18%까지 치고 올라갔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땐 그래요. 이거는 in spite of communism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 등소평 같은 경우에는 자유시장 경제를 열어줬다고요. 네. 지금 현재 대통령이 시진핑은 다시 그 공산주의, 네. 세국 정책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예전 등소평 같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시진핑은 잘못된 길로 저는 가고 있다고 보고 물론 자본주의가 문제도 많고 예를 들면 그걸로 인해서 미국의 중산층하고 전 자본주의 때문이라고 봐요. 그 크로니 캐피탈리즘, 부패한 자본주의 근데 때문에. 부자들이 캐피탈리즘이 있다고 해서 모든 캐피탈리즘이 나쁜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미국이 캐피탈리스트이기 때문에 중상층들도 나중엔 상위로 올라갈 수 있고 열심히 한 대로 근데 이제 공산주의 여기 그 2세들이 좀 공산주의자들이 있잖아요. 보면. 그죠. 이해가 안 되는 2세들이 게. 공산주의자가 많은 게 자기가 역경을 디든 거를 다 인종차별로 보더라고. 그러니까 보면은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아시안 중호범죄 뉴스만 매일 봐요. 매일. 그것만 꽂혀 있어요. 저는 그게 아시안 중호범죄를 많이 강조하는 거는 인종 간 분열을 일으킨다고 더 봐요. 일으키죠. 그리고 아실 거예요. 그거는 언론이 뿜어낸 프로파간다라고. 네,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또 어느 정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오. 예. 그러니까 예를 몇몇 있어요. 그 공산주의자 중에 그건 맞다고. 걔네들이 이용. 그러면서도 거기에 너무 꽂히는 거야. 네. 근데 솔직히 가해자들 보면은 이렇게 특정 인종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인종 차별의 모든 거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탓을 잘하잖아요. 자기 네. 인생이 잘 안 풀리면은 누구 탓을 잘하거나 시스템을 탓하는데 공산주의자들 여기 2세 공산주의자들 보면 대부분이 인종 차별 탓을 하더라고요. 백인 차별당했다 자기가.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백인들이 많은 곳에서 자란 분들이 그러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가 봐. 오렌지 카운티나 LA는 한국 사람이 예. 많기 때문에 예. 그런 게 좀 덜했고 예. 제가 살았던 곳은 또 특히 60% 이상이 한국 사람이라서 되게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옛날엔 백인이 더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냥 아닌가요? 아니요, 제가- 밀레니얼 세대 때부터는 한인들이 그때도 많았죠. 그러니까 그럼 오렌지 카운티는 좀 괜찮은데 예. 다른 지역 예를 들면 뭐 사우전 옥스나 그쵸. 이런 사우전 오크 셔먼 옥스나 같은데, 뭐 셔먼 이런 데 그랬죠. 이런 뭐 웨스트 할리우드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백인들이 네. 많았나 봐요. 인종차별 당하죠. 네. 저희는 한국 사람 많은데도 인종차별 당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근데 저는 제가 이제 대학을 오클라호마 쪽에 나왔는데 거기서 다 백인들이 많았는데 저는 당했다는 느낌이 안 들었어요. 사람마다 그리고 다른가 봐. 사람마다 네. 그때 시츄에이션상 그럴 수는 있었어도 대화를 하다 보면은 친해지고 그 친구들도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하고 저는 사람마다 케이스 케바케라고 보고 네. 설사 한다 그러면 그때 이제 뭐 맞짱 떠서 싸우든지 뭘 하든지 싸운 적도 있어요? 저는 좀 때린 적이 있었어요. 예, 백인을요? 그래가지고 등치 큰 백인? 백인을 때렸는데 저랑 덩치는 비슷했는데 그냥 그 주먹을 날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근데 제일 베스트 프렌드가 됐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같아요. 사람마다 다른 거죠. 케이스 바이 인종이 케이스인데 아니라. 근데 그거를 다 몽땅 그려서 그게 인종차별이라고 그러면 그럼 백인이라고 다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보면 안 되잖아요. 아니죠. 근데 그렇게 믿어요. 공산주의자들은 백인들은 다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믿어요. 그 내재된 안에는 네. 공산주의 인종차별을 한다. 네. 그리고 그런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럼 레딧이나 이런 웹사이트 보면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자기 같은 좌파라도 네. 결국에는 그럼 너 중국 가 한국 가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꼭 인종차별이라고 나는 안 보는데. 그렇죠. 그 사람이 그런 거지. 그게 진보든 보수든. 예. 근데 그래가지고 여기에 그런 그 2세 공산주의자들이 조금 뭐 많지는 않아요. 뭐 소수죠. 근데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그거 포인트는 있어요. 확실하게 여기 교육이에요. 교육. 네, 네. 학교가 공립학교를 다니게 되면 우리가 배우는 역사랑 이런 게 틀린 게 정말 많아요. 예, 그리고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이제 지금 막 틀린 내용들 많이 배우고 있는 지금 거죠. 배우고 예, 있어요. 예. 저도 고등학교 JFK 때 관련해서도 저도 그렇다고 보고 네. 지금 뭐 히틀러에 대해서도 뭐 기밀 해제가 나온다는 그런 뭐 얘기 있죠. 어쨌든 네네. 어쨌든 굉장히 잘못된 거를 우리가 많이 그냥 정사처럼 받아들이는 게 저는 많다고 봐요. 네네. 그리고 이제 리퍼블리칸 데모크рат만 봤을 때도 저는 민주당이 좀 시민을 위한 그런 건 줄 알았고 그리고 공화당이 부자 몇 프로가 그런 이미지였죠. 이런 이미지여서 그런 그렇게 이미지였죠. 생각해서 저도 민주당이다. 우리는 소수고 근데 한국 사람 이러니까 근데 사실 알고 보면 KKK가 민주당에서 나오고. 네 반대예요. 네. 민주당은 자기네끼리 정치인들 자기네끼리 돈을 자기네가 해먹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처럼 이제 중상층 하위층인 사람들은 그냥 계속 개미들이에요. 돈만 퍼다 날라주는 맞아요. 거예요. 세금을 엄청나게 걷고 그리고 자기네는 돈 다 부자로 살고 네. 우리 근처에도 못 가게 하고. 맞아요. 근데 공화당은 반대로 법들을 우리 다 이렇게 평등하게 만들어서 정말 미국은 최대한 공정하게 하고 특히 아시안한테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하죠. 되게 어퍼머티브 노력하죠. 액션 반대하고 그러니까. 네네. 네. 근데 캘리포니아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 UCI, UCLA도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기사 떠가지고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어퍼머티브 액션 여기 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affirmative action이 됐어도 학교들에서는 이미 알아서. DEI 때문에 자기네가 알아서 기는 거네. 예. 네, 법이 어긋나는데도 이렇게 last name 보고 걸르는 거예요. 왜냐면 주변에 친구들, 주변 지인들만 얘기 들어봐도 옛날에 UCI가 웬만한 성적 한국 애들 웬만하게 하니까 요새 그냥 가기 들어갔는데 힘들죠. 말도 안 된대요. 들어갈 수가 요새 없어요. UCLA도 가기 되게 힘들다고 들었어요. 얼마 전에는 UC Irvine, 그러니까 UC 계열에 가기가 많이 힘들어졌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부를 해서 UCLA를 들어간 어떤 형제가 있는데 정신병자가 된 거예요. 한인. 네. 왜냐면 고등학교 때도 너무 힘들게 열심히 이렇게 공부에 매진해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또 4년을 하려고 하니까 이 어린 나이에 애들이 너무 공부에 치여서. 멘털리 이게 문제가 생겨서 네. 자살 시도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하고 근데 그게 그렇지만 차별당해서 그런 거예요? 역차별당해서 자살하려고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면 그냥 들어갔는데 삶 자체가 괴로워서. 너무 공부만 하니까. 그러니까 진짜 그게 공부가 맞아서 자기가 목표가 있다. 그럼 젊었을 때도 이게 10대도 내가 이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랑 한국이 그게 없지. 한인 부모가 커뮤니티가. 억지로 너는 이거 해야 돼. 약간 무슨 에르메스 백이에요. 이게
애가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한국 부모들이 많이 그렇고요. 네.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네. 저도 뭐 자라면서 부모님들이 공부 노래 부르는데 네. 굉장히 안 좋죠. 자발적인 그거를 많이 키를 시키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커서 목소리 큰 사람들은 아시안들이 별로 없잖아요. 네. 리더들 중에 주입식 교육 때문에. 주입식 교육 때문이라고 네. 보고 그것도 공산주의예요.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이게 심어 놓는 대로 너는 이거대로만 따라. 너의 생각은 없어. 이렇게 하는 그래서 거예요. 한인 분들하고 한국 분들이 그 박스 외 생각, 아웃사이드 박스 생각을 전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신도 맞아요. 맞으러 그러면 아이고 네. 서로 좋다고 줄 서고 맞고 네. 전 세계에서 백신 접종률,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1, 2위가 한국,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잖아요. 진짜. 그것만 봐도 이건 뭐가 잘못됐다. 이거 그렇잖아요. 지금 네. 와서 지금 어제도 그러던데 맥인 켈리 자기 후회된다고. 네. 지금 그 아로이뮤 디지즈가 계속 양성 나와가지고. 주변에 그런 사람 진짜 많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제 탈을 쓰고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실을 얘기하려는데 네. 얼굴 안 밝히려고 8주마다 와서 그걸 맞으라고 한 이유가 8주 후에는 그 white T cells, 그 이 내 몸 안에 안 좋은 세균들을 쌓아놓은 white T cell들이 다시 재생을 하려고 그럴 때 그때 가서 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맞는 게 백신 접종자예요, 그 사람은? 했었던, 예. 백신 접종자인데 거기에 지금 그 부작용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8주마다 아니요, 그게 바이오 엔지니어 하던 사람이 네. 이거 백신을 만든 사람이 예.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왜냐면 신분이 이게 드러나면은 그 8주마다 그럼 뭘 맞아야 그래서 이제 1차, 2차, 그 다음에 이 부스터. 온몸에 부스터를 맞는 이유가 이 온몸에 이 white T 셀들이 내 자연 면역체가 다 최고 바닥일 때 그때 가서 부스터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의별 지금 통계만 봐도 뭐 기사도 많이 나왔겠지만 통계만 봐도 예전엔 주변에 뭐 암 뭐 무슨 질병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이 조금 뭐 한 손꼽아 있었더라면 지금 되게 너무 많아요. 많아요. 저기 네. 그 미군의 데이터 보니까 굉장히 그 암 환자가 많아지고 네, 네, 그 코로나19 백신 이후 네. 그 다음에 에이즈 환자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게 면역 체계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그런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뭐 근데 어떤 분들은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분명히 이게 그런 그 얘기 있잖아요. 백신이 이제 효능이 괜찮은 분들도 있나 아니, 봐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부작용 있는 사람들도 트럼프가 이게 솔직히 이거를 백신을 만들려면은 막 7년, 10년, 20년도 걸릴 수 있는데 어떻게 1년 만에 백신이 나왔냐. 있는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빨리 통과를 시켜서 세일링이라고 하죠. 소금물 그냥 사람한테 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로 맞고. 그러니까 저기 그 오퍼레이션 warp speed 네. 해가지고 막 네. 7, 8개월 만에 만들었는데 어떤 거는 네. 진짜 백신이 안 그러면 아니다. 설명이 안 돼요. 왜냐면 똑같이 백신을 맞았었는데 증상이 이렇게라도 다를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이거 맞아서 더 좋아졌다. 소금물을 맞아서? 어떤 사람들은 5번을 맞았는데 아무렇지도 않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네. 도대체 이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근데 뉴욕타임스 특파원 한 분은 모더나 2차 맞고 그날 돌아가셨고 네. 이런 우리 뭐 사망한 뭐 그런 케이스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근데 한국 분들이 이렇게 그 시스템에 그 아까 우리가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런 그 너무 공부 그 주입식 교육이 네네네. 얼마나 안 좋은지 네. 저는 그걸 이제 몸소 느꼈거든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이게 진짜 교육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냥 막 깡그리 외워가지고. 네. 그래서 좀 홈스쿨 안타까워요. 그런 자살 시도 얘기를 들어보면. 맞아요. 그런 일이 한둘 아니에요. 저희는 저희 주변에 한국이 되게 많고, 그러니까 완전히 한국에 있는 시스템이 싫어가지고 똑같아요. 왔는데 똑같아요. 왜 여기 오렌지 카운티 교육을 한국식처럼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백인들도 한국 학원 간다면서요. 네, 제가 맞아요. 듣기로는. 백인이랑 인도 사람들, 진짜 중국 사람들 한국 학원. 웃기는 해프닝이야. 맞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경쟁이 심하고 또 이제 왜 공립학교로 가면은 사람들이 세금 돈을 내 가지고 아이들이 다니잖아요, 예, 학교를. 공교육, 예. 그 이상으로 부모님들이 세금 돈 다 내. 근데 사교육으로 1,000불, 2,000불씩 써요. 또 하나이당.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흑인 커뮤니티에서 이런 교육을 받는 학생이 드물 거 아니에요.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불공정하다. 이 사람들은 사교육까지 이렇게 쳐들여가지고. 근데 그거는 문화죠. 불공평한 게 아니라 저도 문화죠. 그렇게 봐요. 저도 처음에는 불공평하다고 생각 좀 했거든요. 네. 근데 결국엔 문화인 것 같아요. 문화예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누가 돈이 다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돈이 없는 애도 자기가 열심히 하면 가는 애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이제 흑인 커뮤니티 같은 경우 근데 이제 아버지 없이 자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72%인가 그렇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가정이 네. 원만하지가 않으니까 교육에 이렇게 쏟아붓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affirmative action이 만약에 없으면은 굉장히 수가 적어질 거다. 흑인하고 저기 멕시칸. 예를 들어서 굉장히 수가 그러니까 완전히 성적순으로 하면은 네. 유대인하고 한인, 중국인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말이 그쵸, 되나요? 맞죠. 성적으로 유대인 저도 그래서 그 네. affirmative action은 잘못됐다고 봐요. 성적으로 들어가야지 그걸 어떻게 하나의 인종으로. 문화가 된 거야.
예, 네. 하나의 그 공부는 우리 아시안의 문화가 된 거고 네. 지금 아시안이 평균 소득이 백인보다 높대요. 네, 맞아요. 예. 지금 탑 10%예요. 예, 지금 미국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런 거고. 근데 이제 그런 부작용자들도 있는 거죠. 아까 말씀한 네. UCLA 그런 UCLA뿐만 아니라 저희 그런 스토리가 고등학교도- 많아요. 고등학교에서도. 그러니까 도태된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도태됐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너무 엄청나게 고통을 겪는 사람들도 많아요. 학부모들이 네. 하도 막 공부. 한국에도 뭐 그런 케이스가 있었잖아요. 어떤 어머니가 그 학생이 네. 올 A 스튜던트 한국에서 공부 네. 맨날 그 공부 진짜 잘하고 그랬는데 엄마가 한 개라도 틀리면 엄청나게 회초리를 때렸나 봐요. 엄청나게.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한 번은 나를 잡고 아들이 엄마를 죽여버린 거야. 그 토막살인했어요. 그래 그 엄마가 그랬대요. 너 그 죽기 직전에 너 이러면 안 된다 하고서 네 인생이 뭐 망칠 수 있다는 식으로 이게 뉴스에 크게 나왔었어요. 근데 막으려고 했는데 그 애 귀에는 이제 안 들리는 거지. 들리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그러니까 이 내일이고 뭐고 없는 거고 이판사판인 거예요. 그런 애한테. 그리고 미국-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잘못된 교육. 잘못된 교육. 그런 현상은 한국밖에 없을 것 같아. 전 세계에서. 그렇지 않아요? 그럴 미국에는 수도 그런 있어.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봤죠. 엄마가 맨날 회초 때려가지고 공부 못한다고. 공부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일이 간혹 있는데 공부 때문은 나는 그거 아니에요. 공부 때문은 네, 아니잖아. 다른 것 때문이라도. 네. 그러니까 공부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건 제가 볼 땐 특히 부모님 간에 부모하고 자식 간에 전 한국밖에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맞아요. 일본에도 그런 케이스가 별로 없대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근데 지금 그런 상황보다도 더 위험한 게 공부를 너무 이렇게 강요를 하다 보면은 부모와 자식 간의 이 의가 관계가 상해요. 의가 상하기 상해요. 때문에 예. 아이들이 대학 가서 완전 딴판이 될 수 있어요. 일단 마약 문제, 예. 그리고 이제 파리 문화. 여태까지 공부 열심히 해서 UCLA 들어갔으니까 나 이제 놀아야지. 저희 때도 그랬었거든요. 그런 애들 많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미국에도 그렇구나. 그럼요. 그 다음에 아이덴티티, 트랜스젠더 아이덴티티. 거기에 많이 상처가 너무 그런 힘든데 것 같아. 붙는 거야 그런 데다가. 그리고 부모 엿먹이려고 트랜스젠더 하는 일부러. 사람도 있다면서. 아니 어떤 중학생이 제가 5년 전에 했던 얘기인데 카운슬러 하시는 분인데 중학생 7학년짜리가 여자애가 다른 여자애가 관계를 가진 거예요. 너 왜 그랬냐 카운슬러 하면서 우리 엄마가 너무 싫은데 엄마가 그걸 증오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일부러 그랬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자기가 진짜 레즈비언이 있다니까? 아니다. 나는 그렇게 있다고 봐요. 엄마 아빠 하기 싫은 네, 거를 시키는 거죠. 네. 왜냐면 엄마 아빠는 맨날 너무 보수적이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못하게 딱 가둬놓고 공부만 해 이러고 나가서 세상 봤을 때는 막 게이 커플들은 돈도 많고 되게 잘 나가고 나이스하고 상냥하고 친구들이랑 이런 문화에 빠져들고 지금 소셜미디어 때문에 훨씬 더 그게 심각하게 퍼졌지만 그게 그러니까 좀 이해는 가는 구석이 좀 없잖아 있어요. 그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네. 아마 지금 그런 특히 아시안 쪽이 그런 공부 관련해서 많이 스트레스를 주는 것 같은데 네. 그게 좀 밸런스가 잘 이루어졌으면 그게 지금 하는 공부가 바람이에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애들이 인생이 망가질 수 그러니까.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젠 알파 애들 지금 이제 10대들 젠 알파가 10대인가요 지금? 네, 젠 알파예요. 젠 Z에서 10대 그럼 다음에는 젠 베타가 베라고 해. 근데 젠 알파들이 대학을 갈 필요가 없대요. 왜냐면 그때 가서 그 얘기- 대학을 원수에게 보이지 필요가 없어요. 아니 요새 그런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대학을 가지 말아야 갈 필요가 있냐? 그런 애들 학비만 많아요. 비싸고 네. 학자금 그 갚느라고 비싼데 그렇다고 그만큼 상응하는 연봉을 받는 그 직장을 구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홈스쿨을 하는데 홈스쿨 예, 하시는 예, 부모들은 맞아요. 예. 대부분 트레이드 스쿨을 보낼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간호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제 사촌이 메일 너스 이제 남자 예. 간호사인데 스탠퍼드 병원에서 일해요. 4년제를 다니고 유니버시티를 다니고 그 다음에 뭐 1, 2년을 뭐 딴 거 이것저것 일을 하다가 그러다 UCLA 간호학교를 다니고 또 3, 4년 다녔어요. 그 다음에 간호학교를 1, 2년 또 해요. 그럼 거의 10년을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겨워. 그거 아우, 지겨워. 듣기 그 지겨워. 근데 그 친구 반면에 제 또 완전 베프 친구 중에 한 명이 공부를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5년 JC를 다니다가 뭐 캘폴리 갔다가 UCI를 갔다가 그 사이콜로지 메이저를 했다가 그리고 오퇴사에서 아무 이거 관련이 없는 오퇴사에서 한 2, 3년 일하고 그냥 놀고 하다가 20대 후반 돼서 간호사 해야겠다. 그때부터 간호사 학교 학원이죠. 트레이드 스쿨. 네, 트레이드 1년 반 다녀서 간호사가 됐는데 연봉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아요. 트레이스쿨 가는 게 되게 요새 유행이라는 거 제가 틱톡인가 어디서 본 것 같아요. 네네. 예, 코딩을 트레이스쿨이 해도 좋다고. 되고. 예. 근데 그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은 게 왜냐면 네. 저도 이제 대학 나왔지만 대학에서 나름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긴 해요. 뭐 네. 친구들 사귀고 뭐 저는 이제 클럽 활동도 하고 뭐 그런 건 있는데. 근데 봐요. 몇십만 불 들여서 네, 그게 과연 몇십만 불 들여서 빚을 그게 지면서 프로페셔널리 그렇게 프로페셔널리 큰 도움이 된 걸로 볼 때는 제가 스스로
공부해가지고 배우고. 한 게 더 큰 것 같아요. 맞아. 이거 스스로 깨달아가지고 뭘 한 게 훨씬 더 크지. 대학은 맞아.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친구들하고 그냥 네, 그리고 도장이죠. 사람들하고. 우리 그 네. 레주메에다가 이력서에다가 난 여기 학교 나왔다. 그걸로 되게 저희 세대 때는 그거를 많이 판단했지만 네. 젠 알파 세대 때는 전혀 필요가 없고 특히 미국에서는 이런 자본주의 네. 사회이기 때문에 뭐라도 해도 돈 버는 일은 너무 많아요. 깔려 있는데 왜 그런 얘기 있어요. 플러밍 하는 사람, 그 하수구 이제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돈 많이 의사보다 돈을 더 벌잖아요. 많이 예, 벌고 예, 일렉트리션 맞아요. 스트레스도 덜하고 예. 돈도 많이 벌고 예. 이제 부유한 동네 가잖아요. 다 그런 트럭 있어요. 그런 뭐 전기 기술이 있다든가 기술직으로 가가지고 돈을 많이 벌지 직장에서 뭐 다니는 사람들은요 중상층까지밖에 못 가요. 이 상층까지는 네, 돈을 네, 벌 수가 없어요. 네, 네, 맞아요. 의사 같은 경우도 빚을 너무 많이 그 찰리 맞아요. 크크가 The College Scam이라는 책을 썼는데 알아요. 예. 예, 그분은 거기서 고등학교는 졸업했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졸업하고 막바로 일선에 뛰어들었죠. 좀. 그러니까 대학을 이제 투어링 대학 안 하다가 대학 베일러 투어링 유니버시티 교수님한테 물어봤대요. 내가 이걸 대학을 꼭 가야 되나. 그래서 교수가 너의 꿈이 뭐냐. 젊은 사람들에게 이런 정치적인 거, 사회적인 거 이런 변화를 주고 싶다. 일깨워주고 싶다. 네. 네. 그래서 그럼 너 1년만 그거 해봐라. 그랬는데 1년 동안 대학마다 다니면서 이제 디베이트하고 토론을 하고 그걸로 사람들이 유명해졌죠. 유명해져서 지금 트럼프 젊은 연설할 때 같이 층 가고. 표가 많이 나온 이 결정적인 이유가 전 찰리 클커라고 맞아요. 너무 큰 영향을 네. 끼쳤고 네. 그렇게 할 터닝 수 포인트 있는 USA 만들면서. 네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던 간에 끈기와 노력은 들어가요. 항상. 그래서 운동하는 애들이 더 잘 되고 대학도 솔직히 잘 가는 게 끈기가 있기 때문에. 그 운동하는 사람들 출신이 보수 농객으로 많이 뛰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조 로건 같은 경우에도 네. 운동했던 사람이고 네네. 지금 그 뭐 샤운 라이언 뭐 이렇게 그 육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 스포츠라는 사람들이 올바른 거를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룰과 규칙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다 맞아요. 보니까 이렇게 보수 쪽으로 많이 그리고 가는데 상식적으로 이게 맞는 거를 찾는 거죠. 예. 왜냐면 지금 미국도 캘리포니아에서도 특히 진보 쪽에서는 말도 안 되는 디루루라 그러죠. delusional. 디루루. 디루루 is not the solu루 이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도 이해도 안 되는 무슨 상상 속에서 갇혀 있는 사람들의 말을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맞다고 이제 예. 법까지 만들어주고 이러는 게 말도 안 돼가지고 한국 사람들도 그거를 이제 알았기 때문에 작년에 왜 서명운동도 막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쉽게도 통과도 안 됐어요. 왜냐면 100만 명 이상의 사인을 받았어야 됐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관을 안 해요. 괜찮겠지 예. 이러고. 우리가 그 얘기를 하다가 여기로 온 것 같아요. 저기 그 한국의 그런 교육 시스템이 사람들을 이렇게 획일적으로 네. 만드는 것 같은데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아시안들이 소득이 넘버원이긴 하지만 특히 한인들도 그렇고 저기 그 인종별로 네. 하지만 거기에 이제 그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굉장히 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예. 아까 저희가 틱톡 얘기했었는데 네. 틱톡이 이제 굉장히 오시맘님은 찬성하시잖아요. 여기 계속 있어야 된다고. 근데 그 네.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애들 트랜스젠더 교육 그게 퍼지는 게 틱톡 때문이라고. 맞아요? 틱톡에서 그런 컨텐츠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많죠. 근데 이게 틱톡뿐만이 아니에요. 인스타도 그렇고. 틱톡이 유독 많다고. 아 그래요? 인스타도 많나요? 틱톡에서 많은 이유가 젊은 세대가 그만큼 틱톡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인스타도 정말 많고 유튜브도 많고 이게 그러니까 한번 중국이 근데 일부러 이걸 알고리즘을 네. 그런 트랜스젠더나 좀 유해한 그런 그런 얘기 있죠. 정보들을 이렇게 퍼뜨린다. 미국을 문화적으로 망가뜨리기 위해서 경쟁국이니까. 네네 그런 이유도 지금 있죠. 뭐 펜타닐로도 아편 전쟁 속편식으로 지금 미국이 일방적으로 당해 왔잖아요. 네. 그런 거 같아요? 찰리 컬기 그거 얘기했던 거. 저도- 찰리 컬기였나? 누가 얘기했던 거. 찰리 컬건 찬성한다고 그랬나요? 틱톡을? 미국에서 사는 거요? 네. 미국에서 찰리 사서 어느 정도 이제 왜냐면은 사야지 이 다음 세대들을 알고리즘 푸시를 할 수 있으니까. 몇 분이 하여튼 보수 농객 중에서 그 반대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반대하고 싶더라고요. 트럼프는 이제 자기 젊은층 표가 많이 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틱톡 덕분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틱톡을 미국에서 사서 미국에서 그걸 알고리즘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유튜브도 그렇고 인스타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페이스북도 다 그런 컨텐츠가 없진 않아요. 단지 젊은 세대가 틱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얘기가 나온 것 뿐이지 네. 다른 채널들도 있어요. 당연히 있어요. 네. 그거를 찾고 내가 진짜 혼돈이 와가지고 찾아본다. 어느 채널에서든 찾을 수 있어요. 대신에 미국에서 틱톡을 살 수 있으면 그 아까 말씀하셨던 알고리즘 조작 그거를 막을 수가 있죠. 지금은 중국이 하는 거 맞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왜냐면은 굉장히 미국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이 진짜 춤추고 엉덩이 흔들고 그냥 뭐 이런 것만 뜨지 중국에서는 교육적인 거 막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나오고 중국은 틱톡이라고 안 부르고 다르게 부른다면서요. 그게 바이트 댄스 거죠? 어쨌든 바이트 댄스. 원래는 그게 뮤지컬리라는 앱이었는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틱톡 원래 틱톡 전신이 뮤지컬이에요. 뮤지컬인데 그게 이제 중국에서 틱톡으로 해가지고 그때 갑자기 이렇게 바이럴. 근데 그 전에도 10대들이 뮤지컬리를 했었어요. 립싱크하고 그냥 재밌는 영상 만들고 이런 게. 그러니까 이게 저도 틱톡을 보니까 틱톡이 확실히 유튜브나 인스타나 페이스북보다 뛰어나요. 이거 인터페이스가. 맞아요. 확실히 좋아. 잘해. 네. 잘 만들었어.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벌써 거기서 앞서가고 있는 너무 거예요. 앞서가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야 미국이 이렇게 밀리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나도 틱톡 처음엔 반대했는데 그 내용을 듣고서 트랜스젠더나 이런 유해한 내용이 너무 많이 삽시간에 퍼지고 있다라는 게 그게 마음에 걸리고 알고리즘이 중국에 있다는 게 그게 굉장히 저는 좀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 가져와야 돼요. 만약에 계속 할 거면 그 허용을 할 거면. 네, 그러니까 한 사람 어떤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가 산다고 하는데 예, 사실 누가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 몇 명 비즈니스맨들이 저기 누구지? 그 버진 라리 앨리슨인가 누가 하여튼 그 관심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미스터 비스트도 산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아, 미스터 비스트도 산다는 얘기 있었죠. 네, 일론 머스크가 사는 건 저는 찬성을 안 하는 게 너무 세니까. X랑 틱톡까지 갖고 있으면 너무 그 균형이 있어야 되고 각자 따로 갖고 있어야 이게 경쟁도 되고 좀 이렇게 다양한 게 있는 요소가 있죠. 그러니까 그 얘기 하니까 페이스북은 그러면은 반독점법 위반 혐의 antitrust law 그 violation으로 그 lawsuit이 파일이 됐는데 그 US government가 Justice Department 그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Finally. 감옥 가야죠. 마크 저커버그. 네, 저기 뽀개야 된다고 봐요. 인스타그램하고 페이스북하고 페이스북이 나뉘어져야 되냐고요? 너무 독점이다. 왜냐면 Facebook has Instagram,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까지 갖고 같은 회사죠. 예. 근데 결국은 나눠질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왜냐면은 점점 페이스북 유저들은 이제 없어지고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네네. 그리고 인스타그램 유저들도 솔직히 이제는 30, 40대 이상이지. 어르신분들은 페이스북 많이 해요. 근데 미국도 그렇고 미국하고 한국하고 또 그게 공통점이더라고. 어르신분들은 페이스북을 해. 한국에서도요? 네, 50만님처럼 젊으신 분들은 이제 인스타로 완전히 넘어갔지만 네네. 페이스북 안 하신 지 몇 년 됐죠 벌써. 그러니까 가끔은 들어가요. 근데 보면은 이제 왜냐면 인스타그램이 좀 더 비주얼 하잖아요. 시각적으로 이렇게 사진과 영상이 좀 더 잘 돼 있고 문자하기도 잘 돼 있고 페이스북은 좀 약간 조잡해 보인다. 근데 사진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은 크게 안 나오고 작게만 보이잖아요. 클릭을 해도. 아니요 보이죠. 근데 vertical 이렇게. 그래서 vertical. 네. 근데 페이스북은 쫙 다 나오니까 큰 차이가 없나? 인스타도 이쪽을 할 수 있어요. 옆으로 돌리면서 일부러 콘텐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긴 거를 중간 잘라서. 제가 못하나 봐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틱탁에 자주 가진 않지만 틱탁이 더 우수하다는 거는 동의해요. 확실해요. 제가 편집 그 앱 봐서도 캡컷이라는 게 틱톡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그것도? 네. 그래서 왜 몰랐네. 얼마 전에 미국에서 틱톡 밴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앱 다 지워버리고 그리고 며칠 있다 다시 복귀해가지고 근데 이미 있었던 사람들이 괜찮은데 다운로드가 또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베이에 가가지고 있는 전화기 사고 막 2만 불씩 주고 막. 진짜 웃긴다. 근데 그때 캡컷도 같이 없어졌었거든요. 있었던 사람들은 전화기는 괜찮아. 근데 캡컷을 따라갈 수 있는 앱이 없어요. 캡컷이 틱톡이 만들었어요? 네. 캡컷 거예요. 바이트댄스 맞죠? 네. 거의 아니 텐센트인가? 텐센트. 네. 그걸 거예요. 네. 근데 이걸 따라갈 수 없어요. 아니 캡컷 저도 한번 써봤는데 네네. 자동으로 그냥 자막이 잡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에디팅 할 때 이 말을 에디팅하면은 목소리가 좀 점프되고 그런 거 있지 않았어요? 저는 원래 제가 잘못했나 보다. 네. 손가락이 50만님은 잘하는데 저는 이게 초보다 잘 못하다 보니까. 그리고 아이폰 큰 거 아니면 이게 조금만 이거 타입키도 좀 어렵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습관 되면은 돼요. 괜찮아요. 아니 궁금해서 근데 아이폰 이거 할 때 저기 갤럭시 쓰시잖아요. 이거 저기 엄지 손가락으로 타이핑하세요? 그럼요. 안 되죠 엄지로. 오타 많이 안 나와요? 저는 오타가 많이. 근데 오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손이 막 그렇게 큰 편도 아닌데 그냥 궁금했어요. 근데 아이폰이 사실 저 16 전에 너무 조그맣잖아요. 이거 손가락 조금만 큰 사람도 이거는 불가능한데. 그렇죠. 어떻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녹음해가지고 하더라고요. 저기 그 마이크로 해가지고. 근데 궁금했어요 그냥. 근데 저는 삼성 거를 써요. 또 코리안 프라이드 이런 게 어릴 때부터 있어가지고 죄송해요. 아이폰 쓰시는데. 저는 삼성 썼다가 아이폰 썼다가 왔다 갔다 했어요. 그 전에 삼성 예전에 근데 삼성 관련해서는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저기 위키리크스에 삼성에 관련된 게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래요? 저는 근데
예, 한국 제품이니까 다음에 와도 얘기하도록 따로 얘기할게요. 예, 근데 확실히 삼성이든 애플이든 미국에 매니팩처 많이 하는 회사로 또 살 것 같아요. 전화기는. 제가 얘기할 위키리커스 Vault 7에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삼성 스마트 TV 같은 경우에는 네. 저는 이제 그 삼성 스마트 TV 쓰긴 하는데 도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구글이든 전화기든 다 있죠. 지금은 그렇죠, 맞아요. 그래가지고 네. 그때 이제 삼성 꺼리는 사람들이 조금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예, 저는 근데 왔다 갔다 썼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결국에는 아이폰은 애플 제품만 쓰게 만들더라고요. 제가 아시잖아요. 그 편집하다가 좀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네네. 제가 왜냐면은 그 윈도우 컴퓨터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안 맞는 게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선택의 기로에 있다가 예, 저는 이제 가장 최근에는 이제 애플 게 좋다고 해가지고 아이폰 16 막 나와가지고 샀는데 갤럭시 좋아하시는 분은 갤럭시만 쓰시더라고요. 둘 다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실제로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지만 애플에 계시는 그 엔지니어 분을 제가 알거든요.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못해요. 둘 다 이게 같이 공존하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서로 경쟁. 예, 애플이 이거 다 가져가면은 독점은 안 좋다. 예, 그래서 페이스북 저도 독점이라고 보거든요. 네. 저는 반으로 뽀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인스타, 페이스북에도 옛날에 이제 트럼프나 이런 컨텐츠 올리면은 삭제되든가 예. 아니면은 너 이거 위반이다, restricted. 그리고 뭐 이제 카피라이트 노래 때문에 그런 거는 이해가 되지만 내가 언론의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의 입장 이런 거를 얘기를 할 수 없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라스윗이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그리고 예전에 보수 유튜버들도 다 이거 알고리즘 못 보게 다 깔고 있고. 그 페이스북, X도 일란이 사기 전까지 모든 소셜 미디어에 자유가 없었죠. 네, 없었죠. 근데 지금 이제 트럼프가 되고 나서 왜 마크 저커버그도 쫄았다고 너무 고개 숙였죠. 그러면서 자기는 바이든 정부의 탄압을 받아서 그랬다고 하는데 지금 근데 최근에 지난주에 나온 뉴스가 미국인들이 사용하는 페이스북 데이터가 다 넘어갔다고 중국한테. 그런 내용까지 나왔거든요. 왜냐면은 저기 내부 고발자가 한 명 나왔잖아요. 호주 출신. 그래요? 거기서 7, 8년 일하신 분이 그 저커버거 측근이 그걸 폭로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것뿐만 아니라 셰럴 샌버그 알죠? 린 거기 그 페이스북 CFO 출신인데 그 사람 지금 나왔는데 그 사람이 잠자리에도 같이 자자고 그러고 그러니까 양성애자였나 봐. 남편은 돌아가셨잖아요. 그 트레드밀 뛰다가 넘어져가지고. 근데 그런 얘기 들으면 사고 같지가 않아요. 왠지. 네. 너무 그런 게 많이 들려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 여자한테 같이 스립하자고. 그런 얘기까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페이스북이 여러모로 논란이 많고 그런데 저는 그동안에 한 짓거리를 보면은 얘네들이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봐요. 맞아. 아무리 지금 트럼프한테 돈 주고 지금 후원금 주고 막 해도 응징할 건 응징해야 되지 않나. 피해자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제일, 유튜브도 그러지만 인스타그램에서 제일 그 여자 아이들 10살, 12살, 13살 요 아이들을 그 페도파일드 페도필이야. 네, 그 소아성애자들에게 일부러 알고리즘이 푸시돼서 그것도 이미 그렇게 들어갔나요? 그런 페북이? 네, 페북이 이제 메타잖아요. 메타가 그런 거는 제재 안 하면서 보수 쪽만 그러니까 보수 제재하려고 안간힘을 쓴 거야. 다른 맞아요. 데는 다 빼고. 그래서 마크 zuckerberg 코트도 갔었어요. 재판 가서 거기에 이제 피해 당한 그 사람들 맞아요. 사과했잖아요. 뒤돌아서서.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은 뉴스에 안 나오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 때도 경찰들이 다 거기 투입돼가지고 그 소아성애자를 잡으려고 그 수사 중인 경찰들까지 다 뺐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이게 말이 안 되고 저는 그것도 봤어요. 자백하는 거. 그거 나 돈 받고 선동하라고 했다. 그런 걸 보면서도 이게 1월 6일 막 이렇게 하는 거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보수 진영이나 깨어있는 쪽에서는 제가 볼 땐 그래요.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 ABC, NBC, CBS를 볼 필요가 거의 없다고 봐요. 정말로 뭐 예를 들면 대선 토론한다. 그럴 때 빼고는 너무나 그동안에 극악무도한 행위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수 진영도 그렇고 특히 깨어난 그러니까 강성 진보 중에서도 트럼프 지지하는 분들이 일부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분들 빌 마her 같은. 빌 마her는 트럼프는 지지는 안 했는데 근데 not woke지. woke는 아니죠, 최소한. 근데 뭐 예를 들면 코미디언 지미 도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동안에 탄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안 봐요, 일부러. 뉴욕타임스, 와포, CNN은 정말 어쩔 수 없이 아티클이 중요하다. 근데 그런 적이 없었어. 그리고 딴 데서 보수 진영에서 인용해 주기는 저는 고의로 이제는 안 갑니다. 그 얘기를 아세요? 애플 전화기를 갖고 있으신 분들이 오히려 세네가 더 많이 당했다는 게 애플 뉴스가 이게 애플 뉴스가 굉장히 좌지.
그리고 거기에 세뇌된 사람 그렇게 많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보수적으로 자기만의 생각을 하려는 사람도 애플 전화기가 있으면 그 뉴스가 계속 보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TV를 틀어서 뉴스를 보고 뭐 유튜브 보고 이제 않는 한. 근데 보수 진영은 그걸 찾아서 맨날 하는 게 습관이 됐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뭐 걔네가 브라이트바트 이런 거 절대로 푸시 안 하잖아요. 왜냐면 다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거짓말이 많으니까. 네,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고 애플 뉴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요새는 애플 뉴스 저 없는 것 같던데 거기 깔려 나오나요? 저는 그거 뺐어요. 하여튼. 네. 빼지 않으면 자동으로 그게 깔리나 봐요. 네. 전 애플이 없어봐서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제 친구들이 이제 애플 전화기 있는 사람들은 제가 이제 트럼프 지지나 이런 정치적인 얘기를 1대1로 하면 화를 내요. 근데 소셜미디어에다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이런가? 이러더라고요. 왜냐면은 이만한 이 큰 대중에게 이렇게 열린다는 얘기를 거는 하는데 뭔가 다 컨펌하고 올린 거다. 그렇죠. 왜냐면은 내가 이게 거짓말인데 이거를 올리기가 그렇죠. 망신당할 수 있으니까. 근데 네. 솔직히 망신이 아니라 욕은 엄청 먹죠.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언더더그라고 하죠. 네, 근데 그 사람들은 잘못된 거죠. 자기가 팩트 체킹도 제대로 안 하고 잘못했다고 욕한 거는 네. 그 사람의 잘못이라고 봐요.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 얼핏 지나가는 뉴스만 보고 누군가에게 위치헌트 하는 거예요. 그냥 네. 마녀사냥. 예. 누구한테 욕하고 싶어요. 미스 USA라는 그 알죠. 거기도 그렇게 좌파라면서요. 좌파고 저는 이제 남자라서 못 들어가는데 주부들이 제일 많이 쓰는 사이트 중에 하나잖아요. 네, 완전 좌파고 저도 거기는 기자로서 예전에 액세스 하려고 해도 여자가 아니면 못 들어가니까. 네, 신용 그거 다 있어야 돼요. 이름이랑. 네, 그렇죠. 네. 근데 거기서는 몇몇 분의 이렇게 딱 잡고 계시는 몇몇 분이 네네. 유명해요, 그분들이 이름을 신분이 안 드러나는데 그분들이 스토리들을 올리고 정말 사람 인생 망치고 그래요. 저도 한번 거기서 털린 적 있어요. 진짜 쓸데없는 내용인데 근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화가 나서. 미국 갖고 사람을 마녀사냥하는 거예요. 화나는 게 뭐예요? 그 댓글 싸움하다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애들 처음에 이제 코로나 때 네. 급식이 나왔어요 학교에서. 이렇게 급식이 있네요라고 이제 유튜브를 찍었어요. 브이로그니까 네. 브이로그를 찍었는데 와 이러면 나는 근데 음식을 먹어봤는데 너무 쓰레기인 거예요 음식이. 근데 그래도 밥은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올렸는데 부모들 입장에서. 네네. 근데 거기다가 저소득층들이 먹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모르고 하시는 얘기들인데 그때는 학생마다 다 나눠줬어요. 누구든 와서 먹을 수 있어요. 돈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맞아요. 예. 자기는 어차피 돈 받아서 제공을 해야 또 돈을 받잖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서 저소득층들이 먹어야 되는 거를 네가 제 유튜브를 다 훑으면서 딸을 아이스케이팅을 시켜서 보니까 넌 돈 있는 집안이네. 근데 왜 저소득층을 먹는 걸 먹냐라고 욕글을 썼는데 그거를 제 친구가 전화 와서 너 당장 내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 사람마다 다 계층이 다르고 그 자유로울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욕이 몇천 개가 달리는데 처음이었어요. 처음 접하는 그런 욕글이어서 그때 굉장히 단단해졌어요. 그래서 요번에 윤석열 탄핵 때도 사람들한테 단단해질 거라는 게 저도 이미 그런 가슴 아픈 3일 잠이 안 오고 너무 분한 게 있었었기 때문에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 뭐 네. 그 사람들이 그냥 인터넷에 끄적끄적 해가지고 올리는 건 쉬운 거니까. 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던 그거에 매료되면 안 되고 그거에 휩쓸리면 안 돼요. 내 생각이 내가 알고 있는 팩트를 인해서 이게 맞아. 그러면은 그거를 특히 지금은 진실을 알리는 대중매체가 없기 때문에 더 그렇죠. 그거를 많이 알려야 된다. 지금은 이제 일반인들이 다 그 시티즌 저널리스트가 돼가지고 시민 저널리스트들이 더 진실들을 많이 폭로한 것 같아요. 맞아요. 코로나 때 시민 저널리스트들 정보가 굉장히 좋았어요. 저는. 네. 그 예를 들면은 뭐 너무나 잘못된 게 많았잖아요. 병원들이 미어 터진다. 근데 알고 보니까 시민 저널리스트 가보니까 텅텅 비어 있고 네. 그런 경우가 한두 개가 아니니까 이게 메인스트림이 완전히 저는 거의 완전히 가짜 뉴스라고 봐요. 네. 지금은. 맞아요. 완전히 거의 페이크 뉴스라고 네. 해도 과언이 아니고 네. 그 페이크 뉴스라는 말도 진실들을 가리려고 얘네들이 그러니까 적반하장 카드를 쓰잖아요. 네네. 얘네가. 그리고 conspiracy란 예. 그 음모론이라는 말을 썼었던 것도 좌파예요. 예. 왜냐면 자기네 거짓말 들통날까봐. 그게 이제 CIA가 썼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conspiracy theory가 그 JFK 네. 암살 됐을 때 이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하는 걸 잠재워야 된다. 그게 뭐 FBI 국장까지도 네. 나설 정도였는데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깨어나게 돼 있는 사람들은 깨어나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한 것 같아요. 어떨 땐 그런 생각이 들어. 어떤 맞아요. 사람들은 그냥 눈 가린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성경에. 그냥 눈 가리개가 있는 사람들이다. 어떻게 보면 있는 사람들이 더 볼 이유도 없고 네. 그리고 안 봐도 자기네는 룰을 알아 편하니까 네. 이 정치가 어떻게 됐든 자기네한테는 타격이 안 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마음을 쓰고 신경 쓰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중상층 저소득층이신 이제 분들은 와 이러면 내가 밥줄도 끊기고 내가 살아가기 너무 힘들고 내 자녀도 살아가기 너무 힘든데 이런 게 너무 이제 마음에 와닿으니까 더 그게 크게 와닿는 걸 수도 있지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거를 디딛고 일어나면 훨씬 더 강해지잖아. 더 단단해지잖아요. 얼마 전에 그 사진 보셨어요? 이렇게 쇠는 망치를 두들기면 두들길수록 더 압축이 되면서 더 단단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것처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안타깝게도 탄핵이 됐지만 탄핵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이 다 깨어났고 그리고 이거를 더 관심 있게 그 젊은 친구들이 앞으로 30년, 40년, 50년을 이끌고 나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이 됐었던 거죠. 그 젊은 사람들 중에서 남자들이 더 많이 깨어난 것 같아요? 아니면 여자들도 많이 깨어난 것 같아요? 한국에서? 둘 다요. 둘 다 많이 깨어난 것 같아요? 10대 여성들도? 네네. 왜냐면은 일단 항상 2대남이 보수라는 얘기는 많이 나왔잖아요, 한국에서. 근데 2대녀는 진보인데 그게 10대 이번에 많이 깨어나면서 여성들도 많이 깨어났는지 저는 이제 그럼 여성들이 갈수록 민주당을 뽑는 게 더 많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페미니즘을 푸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10대는 좀 달라졌나요? 근데 페미니즘도 사회를 망가뜨리려고 시작한 게 페미니즘이에요. 저도 그렇다고 봐요. 네, 맞습니다. 여자가 일터에 나가야지 자녀들을 빼앗아서 교육을 시키고. 스티브 잡스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 미국의 교육이 굉장히 엉망이잖아요. 어제 트럼프도 얘기했잖아요. 뭐 전 세계 그 수학인가 40개 국가 중에 꼴찌 40위에서 38위 왔다 갔다 한다. 근데 per pupil 학생당 들어가는 교육비는 넘버 1.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 1년에 공립학교 하나에당 23,000, 24,000불 그러니까 그 돈이 다 제가 볼 땐 관료 걔네들한테 가는 것 같아요. 학교 선생님들은 돈 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 행정가들한테 가나 봐. 어디에 가는 것 같아요. 학생들한테는 안 가는 것 같아. 그 돈이. 안 가요. 절대 안 가요. 선생님들한테도 거의 안 가요. 그리고 요번에 그거 아세요? 제가 홈스쿨 하잖아요. 홈스쿨러들이 한 아이당 쓸 수 있는 그 비용이 그 펀드라고 하죠. 3,200불이에요. 1년에. 쟤네는 24,000불 받고 있는데 얘네는 그러니까 3,200불. 정부가 3,200불은 좀 지원을 해주는 거네요. 요걸로 이제 뭐 책을 사고 교육할 수도 있고 튜터링하고 1년이요. 보통 이 오렌지 카운티 쪽에서는 1,000불, 2,000불 매달 쓰는데 저희는 1년에 3,200불 쪼개서 써요. 근데 지금 그거를 줄이려고 해요. AB 84라는 법안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점점 캘리포니아에서는 홈스쿨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고 이 지역에서 디스트릭에서는 애들이 점점 학교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사립학교를 가든가 홈스쿨 하든가. 그러니까 얘네가 뭔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쨌든 38위에서 40위 이렇게 왔다 갔다 교육비 그 성적이. 근데 전 세계에서 79등이래요. 미국이. 전 세계 150개 되나 국가들 뭐 150 몇 개. 근데 79등. 근데 이게 굉장히 그 제가 한국 교육 시스템 하다가 어떻게 그 얘기 하다 돈 정치인들이 돈을 정치인들이 돈을 무슨 너무 얘기할 게 많아요. 내가 이걸 잡고 있었는데 20대 30대가 이제 깨어나서 그 얘기를 먼저 하고 있었어요. 20대 30대가 깨어나가지고 오케이 그러다가 페미니즘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 얘기하려다가 고마워 딱딱 민디님이 안 잡아줬으면은 내가 놓칠 뻔했어. 이거 트럼프가 위브라고 그러잖아요. 트럼프가 맨날 이거 그 삼천포에 빠지다가 난 돌아온다. 내가 계속 빠질 뻔했는데 빠지다가 민지님이 딱딱딱 잡아줬어. 그 핵심을. 아니 그래서 스티브 페미니즘이 그 가정교육을 망쳤다고 스티브 잡스가 얘기했어요. 스티브 잡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미국의 교육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이유가 엄마들이 일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엄마들이 일하면서 그 PTA에 관심이 없어지고 Parent Teachers Association. 그러니까 아이들 자기 자녀들이 뭘 공부하는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엄마들이 거기에 관심이 떨어지면서 미국 교육이 낮아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100% 동의가 돼요. 네네. 그리고 아이들이 부모와 가정에서 크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맡겨져서 그 단체에서 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교육청이라는 게 록펠러를 만든 거래요. 1920년도 후반에. 맞아요. Board of Education을 이 교육청을 만들어서 거기서 엄마, 아빠 둘 다 일 나가. 그럼 세금을 더 받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은 인스티튜션에 맡겨요. 그래서 인스티튜션에서 아이들을 세뇌를 시키고 그 다음 세대도 또 세뇌시키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 정부에서 원하는 이 뭐라지? 개돼지라고 하잖아요. 요즘에 아니면 쉬플 좋게 얘기하면은 뭐 양떼. 양떼로 만들어서 그냥 순종할 수 있는 정말 자기만의 생각으로 자기만의 비즈니스를 하고 이렇게 자기네랑 경쟁하는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을 만들지 말고 맞아요. 어느 정도 어느 정도만 똑똑하게 하지만 그 이 선 아래 애들을 다 눌러놓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대학교 가는 것도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시험 만들어 놓고
초등학생들이 시험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아세요? 근데 정보가 이렇게 남진 않아요. 아니 다 진짜 흘러나가. 아니 근데 애들이 시험을 너무 많이 보더라고. 왜 이렇게 많이 봐? 시험을 옛날에 안 봐서 네. 점수가 높은 학교가 점수가 매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학교가 10이잖아요. 이게 만점이 10인데 10이면은 정부에서 돈을 더 많이 받아요. 하나이당. 아 그래서 네, 그럼 이렇게 시험- 100불까지도 받고 80불, 100불 이 정도고. 그러니까 미국 교육도 약간 한국 교육처럼 비슷해지는 거네. 약간 좀 다르다고 봐야 되나? 아, 한국에선 그렇게 시험이 많지는 않았어요. 예, 근데 맞아요. 미국은 근데 시험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은 땅은 좁은데 사람은 많은데 들어갈 수 있는 곳이 한정돼 있잖아요. 네. 여기서는 대학 좋은 데 들어가면 어렵겠지만 그래도 초이스는 많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는 초이스는 많고 특히 이제 그 흑인들이나 제가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거기서는 공부 조금만 하면은 네. affirmative action이 없다고 하더라도 네. 거기 이름 보면 흑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입학이 좀 더 수월하다고. 네, 그게 그- DEI 그렇게- 때문에 네, 한 건데. DEI 때문에. 그러니까 DEI하고 affirmative action은 우리가 똑같다고 봐야 돼요? 아니면 네. 다르다고 봐야 돼요? 이제 affirmative action은 좀 그거는 이제 아예 그냥 공부 법으로 돼 쪽으로, 있고, 점수. 그걸로 돼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예를 들면 DEI는 600 그 아시안이 650점 정도 더 많이 받아야지. 네, 갈수 있는 말도 안 거죠? 되잖아요. 맞죠? 하버드 가고 싶으면 예를 들어서 네, 그게 어떻게 흑인 평등해요? 학생이 650점 더 적어도 네. 그러니까 공부를 더 못해도 네. 그래서 요즘에는 대학 캠퍼스 가가지고 그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뭐 일부를 만들려면 10전이 몇 개 있어야 되냐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그리고 하버드 가도 어느 컨티넨트에 which continent is Italy in? 그러면은 대답을 못해요. What state is Ohio? 뭐 what state is Ohio in? 이러면 하와이래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아 봤어 네. 저기 그 민주당 대선 후보 누구였냐 카말라인지도 모르더라고 대학생들이. 네. 그러니까 무슨 근거로 얘네가 이 대학에 들어왔는지가 너무 의문스러울 정도로 다양성, 포용성, 그다음에 저기 인클루시브가 뭐죠? 허용? 뭐지? 지금 다양성, 포용성, 그다음에 저기 인클루시브니까 포용성이죠. 아, 네. 네. 하여튼 평등성. 맞다 평등성. 네. equity. 네, 그게 전혀 안 되는 반대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얘네 흑인과 이 남미 애들 얘네만 딱 특별하게 더 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동양인으로서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공부와 열심히 일과 다 해왔는데 전혀 이게 무효가 되는 거죠. 슬픈 얘기죠. 예, 굉장히 네. 이렇게 슬픈. 근데 한국도 그걸 따라가고 있잖아요. 똑같이. 그렇다고 근데 하더라고요. for a different reason. 다른 이유로. 예. 네. 한국에서는 중국인들에게 다 투표권도 주고. 그러니까 이게 그 한국이 굉장히 이렇게 미국하고 정치적으로 예전에는 많이 좀 달랐다고 느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굉장히 흡사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어쨌든 그런 그 미국에서 이렇게 그 페미니즘 무브먼트가 이렇게 가정을 많이 붕괴하고 저는 그거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네. 어머님들이 이렇게 일자리에 나가면서 아이들을 약간 그 자의적이진 않지만 소외되고 네. 아이들이 그러면서 아이들 중에서도 이렇게 잘못되고 마약하고 뭐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그 비행 청소년이 많잖아요 미국에 네. 보면 그러니까 그런 거 들으면은 굉장히 안타깝고 우리가 좀 기독교 정신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 이제 그런 영향이 너무 크잖아요. 네. 드라마 최근에 되게 뜬 드라마 중에 얼쑤 속았수다 When Love Gives You Tangerines 좌이유 나. 저기 아이유. 아이유하고 그거 재밌어요? 저는 드라마 계속 진짜 안 넷플에 나오긴 보는데 하더라고. 배경이 옛날 이제 한국 50년대 막 60년대 이때라서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한국 문화가 이렇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조금 몇 개 같이 봤어요. 네. 근데 결국 내용은 김일성 죽을 때 막 운다고 누가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것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 엄마가 이 메인 캐릭터 그 사람이 이제 식모살이를 하는 거예요 결혼해서. 네.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가정 안에서 시어머니 모시고 옛날엔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딸은 무조건 막 밥상 없고 우리 딸은 다 했으면 좋겠어. 가서 직장 가서 일하고. 그러니까 좋아요. 여자들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일하는 것도 좋은데 가정을 우선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의 항상 이제 철학이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 둘째로 가정, 그 다음에 애국. 네, 맞습니다. 네, 애국도 가정을 소홀히 하고 애국한다는 거는 그건 진짜 애국이 아니에요. 네, 맞아요. 예. 저기 그 얘기하니까 그 생각이 나네. 트럼프가 자기가 가장 그 사전에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테리프라고 관세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제 욕을 엄청 먹은 거예요. 언론들이 일부 보수, 일부 네. 진보. 아니 그러면 하나님하고 가정하고 애국심하고 똑같이 그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4위로 내리겠다. 4위 관세를. 내리겠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토픽을 몇 개 더 생각을 하는 게 있었는데 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네. 마치도록 하겠고 저희가 다음 기회에 또 한번 저희 방송에서 민지님 모시고 오시맘님 모셔서 더 깊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 시청자 여러분이 오시맘님 그 채널들 어디서 볼 수 있는지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저는 유튜브로 지금 윤석열 탄핵 시위를 매주 가서 이제 촬영을 했었고요. 네. 유튜브에 한국어로 그냥 오씨맘 찍으시면 돼요. 네, 오씨맘. 오씨맘. 그러면 다들 오씨인지 아는데 오씨가 아니라 이씨고요. 오렌지 카운티의 오씨예요. 그렇게 부를 수도 있겠구나. 네네네. 그래서 굉장히 이름을 잘 지었어요. 오씨맘이 딱 하니까 네. 확 들어오죠. 확 꽂혔어요. 맞아요. 그래서 오렌지 카운티 약자를 따서 오씨맘이고요.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틱톡, X까지 다 똑같은 OCMOM이에요. 네. 그러니까 M이 2개예요. 끝에. 왜냐면 제가 이름이 민디라서. 아, 그래서 또 M자가 하나 더 들어갔구나. 네네네. 그리고 보수 쪽이신 여러분들이 유튜브만 볼 게 아니라 X랑 인스타그램에도 등록을 하시고, 어려운 거 알아요. 새로운 플랫폼이면. 근데 등록을 하셔야 되는 게 디지털 전쟁이에요. 네. 특히 X랑 인스타그램은 다 윤석열 탄핵 찬성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욕글 엄청 많이 달고. X에서 X 아니에요. 틱톡, sorry. 틱톡 앤 인스타그램에서 다 한국에서도 진보 틱톡 쪽. 많이 해요? 그럼요. 엄청 많이 하죠. 아, 그렇구나. 젊은 사람들은 틱톡에서 또 활동을 한국에서도 많이 하는 하고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 틱톡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마케팅으로 사용을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자기 틱톡 샵을 해가지고 제품 팔고 비즈니스용으로는 틱톡이 최고예요.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 자기가 뜨면은 또 거기서 수익이 되고 네. 이러니까 이제 하시는데 들어오셔서 이게 댓글로 같이 싸워주시는 분들 꽤 있으시더라고요. 네, 젊은 분들이.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중요하고 유튜브도 좋지만 유튜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젊은 세대에게 알려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이 인스타그램, 틱톡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반성해서 좀 더 부지런히 해야겠어요. 짧게라도 그리고 네. 막 퀄리티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게 알려주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고 네. 그래서 그 채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지님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너무 좋은 정보들 같이 저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